턱걸이 운동들은 초보자가 잘못된 동작으로 하면 근육을 정상적으로 못 쓰게 되거든요. 이렇게 턱걸이를 하실 거면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턱걸이를 단 하나도 못 하시는데 도전을 한다면, 오래 앉아있으면 약해지는 부위는 엉덩이, 그 다음에 허벅지, 그 다음에 이제 팔 쪽도 약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등을 구부리고 있으면서 팔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혈액이 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 혈액에는 영양분도 있고요, 산소도 있는데 그 혈액의 양이 적기 때문에 근육의 양도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팔을 움직이지 않는 앉아있는 상태의 생활들은 팔의 근력과 근육의 감소를 계속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만약에 코어가 강해진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점은 질환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머리, 그 다음에 목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경들이 지나가거든요. 특히 이제 눈, 코, 귀 등은 머리에서 내려오는 신경들이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이 굳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지금 말씀드린 눈이나 코, 귀의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코어는 내가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그 운동이 잘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상을 예방할 수도 있고 스포츠나 운동을 했을 때 더 잘할 수 있는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어가 강하면 척추를 강하게 붙들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든지 또는 일을 하는 분들이 책상에서 오래 앉아 있어도 집중력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특히 심장은 아래에 있기 때문에 혈액을 위쪽으로 올려보내기 위해서는 위쪽의 운동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팔과 상체 운동을 해야 혈액을 위쪽으로 끌어올려오는 역할을 해서 이게 머리를 포함한 상지 쪽으로의 순환을 좋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체 운동 중에 한 가지만 해야 한다면 저는 턱걸이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숭이들이 나무를 매달리고 이렇게 생활을 했었잖아요. 예전에 원시 시대에 사람들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체가 발달했는데 지금은 상체를 쓸 수 있는 것들은 식사, 펜, 핸드폰, 컴퓨터 정도이기 때문에 작은 것을 사용할 정도의 근력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지금 다 빠진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턱걸이 운동들은 사실 우리 목과 등, 머리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턱걸이를 할 때 개수에 연연하다 보니까 움직임의 범위를 좁혀서 개수를 많이 증가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구분 등, 라운드 숄더가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게 이제 어깨와 목 등의 부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턱걸이를 잘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코어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코어가 강한 분들이 턱걸이를 잘할 가능성이 있어요. 턱걸이가 조금 고난이도의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을 잘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몸이 더 강하다는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그 강함을 잘못된 동작으로 하면 그게 바로 부상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조금 동작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턱걸이를 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올라가면서 등이 동그랗게 말리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상태에서 올라가면서 등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게 되면요, 라운드 숄더와 거북목을 가속화시킵니다. 이렇게 턱걸이를 하실 거면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하려고 하는 건데 라운드 숄더와 거북목을 운동을 하면서 만드시는 거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실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가 턱걸이를 하면 말 그대로 턱걸이거든요. 턱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전까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내려오게 되죠. 이렇게 턱걸이를 하게 되면 우리의 근육이 전체 길이를 다 쓰는 게 아니고요, 부분만 쓰기 때문에 이분의 상체 근력이 부분만 좋아지고 전체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턱걸이를 할 때 등과 머리가 말리는 것과 그 다음에 움직임의 범위를 줄이는 것, 이 두 가지가 많이 하는 실수들입니다. 턱걸이를 할 때 반동으로 올라오는 거는 나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초보자가 하면 근육을 정상적으로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반동을 준다는 건 중상급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초보자가 할 때는 반동 없이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턱걸이를 단 하나도 못 하시는데 턱걸이에 도전을 한다면 우선 매달리기부터 하셔야 돼요.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자, 힘 그대로 빼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매달리는데요, 마찬가지로 가슴은 조금 편 상태로 매달립니다. 이렇게 해서 매달리기가 좀 되면은요, 견갑골만 살짝 이렇게 당기는, 내려놓고 둘,
다시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 견갑골이 밑으로 내려붙으면서 어깨가 강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매달려서 견갑골만 움직이는 동작을 10개에서 20개 정도까지 하시면 이 어깨 주변이 강화됩니다. 두 번째로는 매달리기인데요. 아마 피트니스 센터나 또는 집에 이렇게 봉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턱 높이에다 두고 언더그립이죠. 이렇게 언더그립으로 잡으시고 턱을 갖다 대시고요. 이 상태에서 양발을 그대로 들어 올리면서 앞으로 해서 이렇게 매달립니다. 그래서 3초, 5초, 10초 내려오시고요. 이 시간을 증가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초, 30초 또는 1분까지 매달릴 수 있다면 그 다음 동작으로는 매달려 보실게요. 매달려서 5초 정도를 버티고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완전히 펴질 때까지. 이렇게 하면 하나가 돼요. 올라가서 매달리고 매달린 상태에서 5초 정도 있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네. 제가 왜 천천히라고 하냐면 내려올 때 버티는 동작이 지금 저희가 앞으로 턱걸이를 해야 할 근육들을 발달시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까지 운동이 잘 되시면 세 번째는 이렇게 파워밴드 같은 것을 걸고요. 잡아주시겠습니다. 잡고 양발을 걸어주신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주의사항, 등이 구부러지지 않게 하는 것, 그 다음에는 내 턱까지 높이 올라가는 것, 두 가지를 신경 쓰시면서 올립니다. 쭉. 그렇죠?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다시 한번 올라갈 땐 조금 빠르게, 내려올 땐 천천히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지금 등 보이시죠? 등이 이렇게 펴진 상태로 올라가야 되고요. 그립을 잡은 위치에 턱 위가 올라가야 돼요. 가슴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내려올 때 조금 속도를 잡아주시면 근력이 빨리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내려올 때 조금 천천히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단계까지 턱걸이가 되시면 진짜 저희가 하는 턱걸이를 하게 될 텐데요. 우선 개수를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등이 구부러지지 않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내 턱의 위치까지 그립의 손잡이가 올라올 때까지 그것을 카운트해서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슬로우, 천천히. 하나, 둘, 축. 둘. 이 정도면 거의 정상급이거든요. 셋. 네. 턱걸이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운동이거든요. 하지만 잘못하면 운동 강도가 세기 때문에 부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등이 구부러지지 않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손이 턱까지 올라오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지켜서 하시면 아마 멋진 상체를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턱걸이는 이두박근이라고 알통이라고 하는 이 알통과 등 쪽에 광배근 이쪽이 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후면부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턱걸이를 몇 개 하세요? 준비 운동 없이 그냥 한다면? 10개. 그렇죠. 대략 10개 정도 넘어가면 굉장히 좋은 몸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가면 크로스핏 그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10개나 15개를 넘어가면 운동 강도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머슬업이라고 이렇게 잡아 당겨서 올라가는 그런 동작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 정도면 거의 선수 수준의 체력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턱걸이가 만약에 10개에서 15개를 정석으로 하면 지금 저희 트레이너도 팔 엄청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운동 강도가 약한 거예요. 그러면 원판을 끼우고 하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20kg짜리 중량 원판을 2개에서 3개 끼고 턱걸이를 해요. 그러면 대략 40에서 60kg를 대고 턱걸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60kg의 공을 던지겠죠. 근데 일반 분들은 사실은 거기까지는 굳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최대 한 15개 정도의 턱걸이면 정말 힘을 잘 쓸 수 있고 또 되게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턱걸이 할 때 이렇게 엄지를 그립을 잡는 분도 있고 이렇게 잡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매달릴 때 힘은 이 새끼손가락, 약지, 중지 이쪽에서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이 힘으로 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엄지가 붙는 것은 크게 도움은 되진 않아요. 엄지 떼는 동작이 힘의 방향을 바깥쪽으로 쓸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새끼손가락, 약지, 중지 손가락이 라켓 스포츠를 할 때 골프도 그렇고 이렇게 잡거든요. 여기가 힘의 원천이에요. 얘네들은 힘을 쓰는 애들이 아니고요.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도 그립을 이렇게 잡거든요. 테니스도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이 새끼, 약지, 중지 손가락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 나중에 스포츠로 갈 때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턱걸이 하실 때 혹시 두 분이서 턱걸이를 하면은요, 만약에 이분이 못 올라가서 보조를 하면 이렇게 다리를 잡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혹시 남자분 두 분이서 갔다 라고 하면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잡았을 때 등 뒤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요. 올라갈 때 이렇게
밀어줘요. 천천히 내려오고 다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밀어주면 되거든요.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 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조하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등이 동그랗게 말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척추뼈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면서 가슴이 펴지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밀어주면서 이 사람이 힘이 없는 것을 보조하는 역할 두 가지를 하죠. 근데 이제 다리를 잡고 하면 아마도 등이 구부러지거나 이런 동작들이 오히려 더 유발될 가능성이 커서 혹시 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보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오늘 운동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다음에 병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게 될 것이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연초고 분명히 2025년에는 운동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못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운동을 너무 과하게 많이 잡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단 하나, 예를 들어서 팔굽혀펴기 하루에 5개만 하자. 이렇게 해서 작은 습관으로 운동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거 하나만이라도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하면 운동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구 사용과 맨몸 운동의 차이점은요, 맨몸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운동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기구를 사용하면 몸도 신경 써야 되고 기구도 신경 써야 되니까 운동의 정확도를 만들기가 조금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분이면 맨몸 운동 추천합니다. 그리고 맨몸으로 운동을 했는데 그 운동 강도가 너무 약하다면 그때 기구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냥 시작부터 기구를 쓰다 보니까 내 몸을 사용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구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스쿼트 있고요, 팔굽혀펴기 있고요, 런지 있고요, 조금 전에 한 턱걸이, 요 정도 운동이면 전신 운동이 다 들어가 있죠. 이제 혼자서 어려운 걸 계속 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어떤 동기부여의 문제거든요. 막 그것만 된다면 전 충분히 집에서 하고 피트니스 센터로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해요.